다이어트를 시작해도 며칠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출근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점심도 회사에서 해결해야 하고요. 술자리나 약속도 생기고 퇴근하면 운동할 체력도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직장인의 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며칠 못 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자리도 있고 편의점도 이용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직장인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고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약속도 생기죠. 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처럼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점심부터 고민을 합니다. 오늘 다이어트니까 샐러드만 먹어야 하나? 그런데 오전 내내 일하고 샐러드만 먹으면 오후 3, 4시쯤 되면 허기가 심해지고요. 결국 달달한 간식이나 빵, 커피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점심은 일반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가 김치찌개라고 해볼게요. 먼저 두부나 고기처럼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 충분히 드시고 밥은 평소보다 3분의 2 정도만 드시면 돼요. 국물은 계속 떠먹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계란말이나 나물 반찬이 있으면 함께 드세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회사 점심 메뉴가 제육볶음이라고 해볼게요. 오늘은 제육이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육볶음은 고기 자체보다 양념과 밥을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밥은 평소보다 조금만 덜어 드시고 제육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쌈채소가 있다면 더 좋고요. 콩나물이나 상추처럼 함께 나오는 반찬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생겨요. 그리고 단맛이 강한 양념은 밥에 비벼 먹기보다 고기 위주로 드시면 훨씬 부담이 적어요. 같은 메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점심은 든든하게 먹으면서도 오후에 달달한 간식을 찾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국 점심 한 끼를 참는 것보다 하루 전체 식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보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덜 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데요. 예를 들어 삼겹살집에 갔다고 해볼게요. 처음부터 배가 고프다고 고기 나오기도 전에 계란찜이나 된장찌개, 밥까지 먹기 시작을 하면 고기 나왔을 때 이미 탄수화물까지 많이 먹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먼저 고기와 상추, 깻잎, 버섯처럼 채소를 일단 충분히 좀 드세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한 잔 마시고 물을 한두 모금 마시는 습관만 가져도 생각보다 술도 천천히 마시게 되고요. 안주도 덜 먹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술자리에서 먹는 총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다음날 몸이 훨씬 덜 붓는 경우가 많아요. 공깃밥이나 냉면은 처음부터 같이 먹기보다 정말 먹고 싶다면 마지막에 조금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2차에서는 치킨이나 피자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것보다 미리 양을 한번 정해두세요. 치킨이라면 2-3조각 정도만 드시고 감자튀김은 진짜 조금만 맛보는 정도로만 끝내세요. 피자라면 2조각 정도 먹고 콜라는 재료 음료나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술자리를 한번 갔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술자리 이후까지 계속 먹는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편의점을 잘 이용하세요. 바쁜 날에는 편의점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퇴근길에 배가 너무 고프면 가까운 편의점에 들려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 집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참치김밥 한 줄이나 삼각김밥 하나에 무가당 두유를 함께 하나 드셔보세요. 탄수화물만 먹는 것보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집에 가서 야식을 찾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서 점심을 거의 못 먹는 날은 퇴근길에 폭식하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는 전자레인지용 닭가슴살 볶음밥이나 현미도시락처럼 한 끼 식사가 되는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고 집에 가서 또 먹는 일을 줄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술을 마신 다음날 속이 불편해서 라면이 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바나나와 플레인 요거트, 생수 정도로 속을 먼저 한 번만 달래보세요. 그리고 점심은 평소처럼 일반식을 드시되 국물보다 건더기를 먼저 드시면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듯 편의점을 잘 이용하면 다이어트를 망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폭식을 막아주는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운동을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운동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운동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이 더 먼저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신경 쓰면 다이어트를 훨씬 오래 이어가기 쉬워지는데요. 바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지방이라고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평소에도 샐러드나 일반 반찬을 먹을 때 올리브유를 함께 활용하고 있어요. 맛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좋은 지방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소 식사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실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올리브유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점심 한 끼, 술자리 한 번, 편의점에서 선택 하나,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다이어트를 오래가게 만듭니다.